USPTO 관련한 이제 주요 규정 준수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를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고요. 어떤 의사 결정의 법률적인 분석이라든지 변호사 의견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존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워낙 이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코어가 되는 이제 상표권과 상표 등록 그리고 상표 선정 출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제품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 셀러들의 브랜드를 프로텍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A+ 컨텐츠라 그래서 아마존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그래픽이라든지 동영상을 이용한 이런 다양한 제품 설명들이 제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실 수 있는 셀러분들한테만 이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브랜드 스토어를 아마존 내부에서 갖게 되시면 그러한 기능을 이제 가지게 되시고, 그리고 브랜드 프로텍션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나의 브랜드를 사칭하는 다른 셀러들한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보다 조금 더 강화된 프로텍션을 제공하고 이제 모조품을 근절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LG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배송되는 제품마다 고유한 코드들이 이제 다 부착이 되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트랜스페런시 앱, 아마존이 제공하는 그 앱을 통해서 그 코드를 스캔을 하면 제품 정보들을 얻게 되고, 이 제품이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이제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내용에 따르면 그 스토어 내부에 이제 아마존의 AI가 스토어를 계속해서 스캔을 하고 이제 proactively, 그러니까 미연의 어떤 의심스러운 모조품이나 이런 위조품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셀프 서비스 counterfeit removal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러가 자기가 직접 어떤 모조품을 찾아냈을 때 바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한 프로텍션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한 requirement이 뭐가 있는지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트레이드마크 오르가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상표청이라고 하죠. 거기에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랜스페런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셀러가 그 브랜드 오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지로 위해서는 먼저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내가 나의 브랜드의 소유권을 미국이라면 그 미국 안에서 특정 국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존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결국은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그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제 진입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브랜드 네임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때 브랜드 네임에는 알파벳 캐릭터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표에는 사실 알파벳이 아니라 뭐 한국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표라도 그런 외래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내가 사용할 상표라면 이제 알파벳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브랜드 네임이 특정한 상표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해당되는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상표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미국 상표청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표가 나의 제품이나 제품 패키지에 이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아마존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신다면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마존의 어떤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은 내 브랜드, 그러니까 상표가 상표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제 이러한 프로텍션을 주는 건데 아마존이 그럼 그 상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표, 그러니까 영어로는 트레이드마크인데 이거를 저작권, 뭐 카피라이트랑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뭐 특허, 패턴트하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손님을 해서 연락을 받아보면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제가 특허를 등록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는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식 이제 재산권의 일종이고 이 상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영어 표현이 source identifier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로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슬로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상표가 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영화를 시작할 때 보시면 왜 이렇게 사자가 우는 그런 유명한 영화 배급사의 그 사자 울음소리가 있죠. 그 소리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 디자인 같은 것도 상표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스포츠카를 보면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유명한 스포츠카 있죠. L자로 시작하는 예. 그런 문이 위로 열리는 그 모션도 미국 상표청에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모션을 봤을 때 바로 그 L사의 자동차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형태가 사실은 상표가 될 수 있고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 보통 보호를 받는데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 이제 유명한 사례는 코카콜라 병이죠. 그래서 코카콜라 병 모양이 트레이드 드레스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코카콜라 병의 그 쉐입을 봤을 때 아 저건 바로 코카콜라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이 되는 건데 바로 이 트레이드 드레스도 상표의 일종입니다. 어떤 뭐 화장품이라면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이 있다. 사람들이 그 패키지 디자인을 봤을 때, 이거는 누구의 제품이야 라고 알아낼 수 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되는 것이고, 트레이드 마크,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마크는 크게 트레이드 마크와 서비스 마크로 나누어집니다. 제품에 붙는 상표를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고, 서비스를 가리키는 트레이드 마크는 서비스 마크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제품에 TM이라든지 SM, 뭐 이런 R 이런 마크가 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TM이 바로 트레이드 마크라는 뜻이고 SM은 서비스 마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패키지에 상표를 부착하셨다면 거기서 이제 TM을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 R은 뭐냐? 이 R은 등록이 된 상표에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M이든 SM이든 등록이 되었다면 R 마크를 붙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 상표청에 상표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 registered라는 이 R 마크를 붙이시는 거는 이거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하시면 안 되십니다. TM은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상표라는 거를 내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이게 상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시면 이 TM은 등록이 안 되었어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회사명과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내가 이 회사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레이드 같은 그런 음료 같은 경우에는 상표지만 사실은 그것을 갖고 있는 회사는 파워레이드라는 회사가 아니죠. 코카콜라 컴퍼니가 이제 회사 이름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 게토레이는 펩시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엔티티 네임, 비즈니스 네임과 트레이드 마크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엄밀히 말해서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이러한 트레이드 마크는 이제 USPTO라고 하는 미국 특허 상표청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상표에 대한 간략한 정보고요. 상표권과 상표 등록의 개념을 좀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표권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상표를 어디선가 누가 미국 내에서 사용을 하면 굳이 이걸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는 자동으로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first use basis라고 하는데요. 그럼 상표 등록은 뭐냐? 상표 등록은 이러한 first use basis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상표청에 한마디로 그냥 신고하시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신고하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사용하면 자동으로 발생을 하지만 상표 등록은 그렇지가 않죠. 비용을 지불하시고 뭐 이렇게 좀 수고를 하셔서 이제 상표청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접수했느냐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늦게 접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심사를 받고 그 사람의 상표가 먼저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상표를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썼더라도 이 상표의 등록 절차 자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일링 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발생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 등록을 하실 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이 Declaration of Use라 그래서 사용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표권이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을 해야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떤 형태로 상표를 썼다라는 거를 이런 심사 과정에서 상표청에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표권은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어떤 뭐 특허와는 다르게 그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내 상표를 내가 계속 쓰기만 하고 그거를 이제 상표청에 적절한 시점에 계속 신고를 해주기만 하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표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기만 한다면 그 등록은 유효하고 상표권은 유효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건 제가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상표에 이렇게 R 마크가 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안 트로픽, 그 다음에 뭐 아일랜드 스포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 무늬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R 마크가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상표들이 등록이 됐다라는 걸 이 제조사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디스크립션에도 하와이안 트로픽에는 이 디스크립션인데도 여기 R마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표가 등록된 상표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아일랜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하와이안 트로픽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스포츠도 등록이 되어 있고 글자는 없지만 이런 무늬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상표권이 사용되기만 하면 미국 내에 상표가 사용이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꼭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상표권이 발생되는 기준이 먼저 쓴 사람한테 자동으로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상표권 분쟁입니다. 누가 먼저 어디서 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등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표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constructive nationwide legal notice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constructive면 이 내가 상표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가 알릴 수는 없지만 상표청에 그걸 등록함으로써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nstructive notice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미국 50개 주 내에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to prepare and prevent trademark war. 이 상표권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상표가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면 그런 재고를 또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또 그 피침해자에게 또 배상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우선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표청의 심사 결과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표가 이제 파일이 됐다면 이것은 다 퍼블릭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상표를 파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표로 인해서 나중에 출원된 사람들의 상표가 거절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을 상표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피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쟁은 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등록이 되고 나면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더 강한 어떤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또 강한 보호를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제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 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제 intentional infringement인 경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표를 침해한 경우에는 어떤 소송에서 이기시게 되시면 실제 발생한 것의 3배, 트리플 다미지와 어터니 피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intentional infringement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cost to cancel and oppose others.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상표를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의 어떤 상표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판매는 내가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상표를 먼저 썼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는 있는데 나는 상표를 아직 출원 안 했고 다른 사람은 먼저 출원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이제 상표가 등록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opposition이라는 걸 파일을 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상대방 상표가 등록이 먼저 돼버렸다면 그걸 또 내가 먼저 썼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 등록을 이제 cancellation 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먼저 그런 내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파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표가 상표청에 등록이 되면
어쨌든 미국의 상표청에서 내 상표권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CBP에서는 관세청에서는 이 레코데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미국에 등록이 된 상표나 저작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품이 이제 통관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또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럼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를 이제 출원한다라는 말은 이제 파일링 한다라는 뜻이고요. 접수한다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출원서를 작성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 나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자격은 이제 미국 변호사가 대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출원을 하시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뭐 제조사가 미국에 이제 물건을 파시려고 하시고 상표를 등록하시려고 한다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접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청에서 이 상표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이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상표청에서도 변호사를 가급적이면 하여해서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하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상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상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많이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 이제 기억하시면은 이제 알파벳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캐릭터라 그래서 아무 디자인 요소도 들어있지 않은 형태로 출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스타일라이즈드 폰트라고 하는데, 스타일라이즈드 폼이라고 하는데 뭐 색상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폰트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스마일 마크 디자인처럼 그림이 같이 들어있는 형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 어떤 걸로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것은 아마존이라는 그 상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 하셔도 브랜드 레지스트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단지 한글로 된 상표를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출원하시고 등록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를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를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상표명을 선정하실 때 그 상표명이 이제 디스크립티브한지 아닌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표에 들어가는 이런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속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제품 자체를 그냥 의미하는 말이 된다든지, 이런 세럼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성분 이런 것들, 뭐 효능 이런 걸 암시하는 말들은 상표에 넣으실 수는 있는데, 이 디스클레이머라 그래서 내가 이것에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신청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로만 되어 있는 말들은 이 상표로서 인정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명을 선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이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렇게 상표명이 선정이 됐다면 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나보다 먼저 출원이 됐는지 혹은 등록이 됐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상표청에서는 이제 유사한 상표들의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T-Mark이라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보다 먼저 출원되어 있는데 내 상표는 이 T-Mark이다. 이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상표, 내 상표가 거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루포와 울프는 이 루포가 이태리어로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도 상표청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ty woman하고 이제 city girl 같은 경우에는 철자도 다르고 의미도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상표가 풍기고 있는 전반적인 이 임프레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절을 하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를 이제 출원서에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가 완전 상이하게 다르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더스트리가 다르냐 안 다르냐를 구분하는 게 좀 까다롭고 최근에는 인더스트리 간의 경계가 좀 이렇게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대형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을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상표를 티셔츠나 뭐 팬츠에 쓸 건데 비슷한 상표는 퍼퓸에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내 상표는 이거랑 충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표청에서는 이게 충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충분히 퍼퓸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사전에 이제 나보다 먼저 출원이 돼 있거나 등록된 상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 전반적인 인상이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충돌되는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표가 선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정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상표를 어디에 쓸 거냐 이걸 상표청에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스킨에 쓰실 건지 뭐 선블락에 쓰실 건지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상표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상표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시장에서 사용됐다라는 거를 상표청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처음에 출원하실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셔도 출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선블락 제품을 미국에 런칭하진 않았는데 내가 런칭할 의도가 있다. 나는 먼저 이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먼저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먼저 출원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eventually 내가 미국에서 결국 그 상표를 선블락에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증명을 이제 하시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사진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제품 자체나 아니면 뭐 패키지나 레이블 같은 데에 상표가 적용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상표를 이제 출원하시게 될 때 크게 5가지의 베이시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출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상표 출원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하시는지 본인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상표가 미국에서 사용이 됐냐 안 됐느냐 이걸로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됐다라면 즉 이미 제품의 브랜드가 상표가 적용이 돼서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using commerce라는 베이시스로 파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직 상표가 사용이 안 됐고 내가 그냥 계획만 하고 있다. 그러면 intent use라는 방법으로 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접수하시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후가 되면 상표청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고 내가 이 브랜드로 진짜 물건을 생산해도 되겠구나, 판매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타국에 동일한 상표가 이미 파일했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미국에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출원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특허청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용 증명을 면제해주는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국에 먼저 내가 비즈니스를 하셔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미국으로 옮겨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번의 출원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동시에 파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그 협약에 가입이 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한 번의 파일링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심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특허청 심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표로서 이게 적합한가, 상표명이 이런 상표명을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표청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상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합니다. 보통은 3개월 만에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 상표 출원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한 4,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리케이션이라 그래서 이 상표 심사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고, 특허청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제3자로부터 이의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이 상표를 쓰고 있고 뭐 자기의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이제 이런 공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두 단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미국에 상표를 썼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이렇게 추가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되시면 이런 등록증이 발부가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등록이 유지되는 데는 유효기간이 없고, 내가 미국에서 계속 상표를 쓰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시면 상표가 계속 이제 유효할 수가 있고요. 등록이 유효하게 되시고, 등록이 되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10년마다 그런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표를 출원하시게 되면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발부가 되는데요. 이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이 등록 번호는 따로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어떤 절차로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하시게 되면 이 시리얼 넘버가 발부가 되시는데요. 이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하시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 시리얼 넘버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이 요구하는 다른 정보들을 다 기재하셔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서밋 하시면, 그 아마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한 사람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코드가 변호사한테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코드를 발송할 때 아마존이 상표청 웹사이트를 조회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컨택 인포메이션으로 보내게 되는데, 변호사가 이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컨택 인포메이션이 변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이제 변호사한테로 가게 되고, 변호사한테로 그 코드를 받으셔서 이 서버분이 아마존에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고 상표가 등록이 되는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완료가 되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화장품 제품 관련해서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제품이 FDA 아직 어프로브드가 안 됐거나 뭐 FDA 룰에 이제 뭐 아직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상표를 출원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이제 가끔 하시는데요. 이 특허청에서 이 제품이 FDA 룰에 컴플라이언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그걸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FDA가 승인하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출원서에 집어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FDA 뭐 approve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특허청이 보진 않지만 그 제품에 정말 상표가 사용되었는지는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염두하시고 제품을 생산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이 상표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반드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모조품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랜드를 부착하셔서 이게 미국에서 판매됐다라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 이러한 상표 출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샘플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 상표가 미국에 사용됐다라고 파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표가 등록이 되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거에 대한 단속을 이제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미국에 판매하시는 경우에 내가 이 상표를 출원해도 되냐라고 수입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상표권과 한국의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표권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미국의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셔야 이제 그 권리가 생기시는 건데, 또 어떤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이런 상표권은 이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관계에서 진짜 이 상표권이 누구한테로 속하는 걸로 계약이 형성되어 있나, 그걸 사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상표를 이제 그 한국 제조사의 상표를 내가 미국에서 먼저 그냥 출원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생산자가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미국 안에서 또 상표권을 리커버를 하려는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산자 분이랑 그런 관계를, 상표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변호사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 잘 풀어서 편안한 목소리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그 제임스 리 컨설턴트 컨택 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우리 제임스 리 컨택해 주시고요. 혹시 그 궁금한 점이나 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레이즈 핸드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육성으로 질문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지금 스피커께서도 보이시죠, 그죠? 예, 봤습니다. 예. 네, 상표청에서 그 매년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상표와 특허를 심사하고 있는지 이 개수를 공개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가 하루에 1,400개 정도 상표가 출원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본 적이 있고, 작년에 확인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한 숫자였습니다. 정확한 지금 넘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상표청으로부터 노티스를 받은 건 이 상표 출원 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상표청에서 원래 이제 약속한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우리가 한 4개월 안에 결과를 줄게, 이렇게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5.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할 때 출원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 판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때문에, 또 아마존이 셀러들한테 그 상표 출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예. 그 트레이드 마크가 넘버나 아니면 알파벳이나 뭐 이렇게 기호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그 출원하기 전에
내가 출원하고 싶은 그 트레이드 마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서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문이나 문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치를, 어떻게 내가 그게 등록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드 마크 변호사님께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 브랜드에 고양이 뭐 얼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제 고양이 얼굴이 있는 상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이제 많이 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해서 로펌도 하고 또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들이 IP 펌들이 따로 있고요.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상표청에서 모든 디자인 요소에 코드를 부여해놨습니다. 6자리 이제 숫자 코드가 있는데요. 그 코드를 찾아낸 다음에 보통 그 코드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머리에 부여된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건데, 일단 비용은 상표를 출원하실 때 이 상표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에 사용될 건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표청에서 이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4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반드시 45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표청에 내는 파일링 피가 이제 350불 정도 하는데요. 뭐 그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0불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파일링 피가 그 클래스의 개수에 따라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어디에 쓸 건지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변호사들이 청구하는 또 비용이 있겠죠. 물론 이제 애플리컨트가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신다면 이제 그 어토니 비용은 안 들어가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일링 피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또, 우리 컨설턴트님하고 좀 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달라스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좀 네네, 아쉽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제임스 컨설턴트께서 왜 이렇게 이 스피커로 인기가 많은지 잘 오늘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차근차분하게 포인트를 잘 집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같이 이쪽에 문외한 사람인데도 원래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아직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크게 뭐 코멘트 할 부분이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화장품 그리고 상표 출원 이렇게 같이 링크를 해서 장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저녁 시간 또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의 엄태석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